자, 요 문제. 지문도 별로 안 어렵고 나머지 문제도 별로 안 어려운데 이 3점 문제 이거 29번 이거 하나에서 학생들이 맨날 똑같은 질문 해가지고 다들 낚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찍었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보시면은 지문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속과 증여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상속과 증여죠. 근데 읽어보시면은 상속의 경우 요렇게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증여도 있네요. 여기 증여도 있나요? 상속과 증여는 그냥 주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네요. 앞에서. 그쵸?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고요. 상속은 죽었을 때 주는 건데요. 앞에서 1문단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상속의 경우, 근데 증여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리 증여하는 폐단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증여와 상속에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서 이런 폐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증여, 상속 모두 재산을 준 후 10년이 경과해야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이 두 개를 따로 낮은 세율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치면 엄청 큰 덩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도 줄 수 있는 거잖아. 걔네를 전부 다 합치면은 엄청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세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더 많이 줄수록 세율이 높아지거든. 합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기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은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상속받는 것 역시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상속으로 친다고. (10년) 이내에 증여 후 사망. 그럼 이 증여는 뭐다? 상속에 포함시킨다고요. 자, 세금을 재산정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2억 원 아파트를 주면서 아들의 증여세를 납부했어요. 근데 10년도 경과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럼 이 증여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받는 상속에 포함되는 상속세로 다시 재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2억이었는데 10년 전에 2억이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할 때 3억이었어. 그럼 3억 원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 세율을 수정해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받은 그 당시에 만약 부동산일 경우에요.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에
수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전부 다 2번 문제에서 2번이 답인데 왜 2번이 답이죠? 2번은 틀린 말 아닌가요? 라고 전부 다 낚였어요. 이 문제에서 질문 나오는 건 거의 다 이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도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2번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2번 하고 나머지 애들도 할게요. 2번 토지와 예금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겠군. 여기 뭐죠? A씨는 다 정리를 해볼게요. 지문 나머지 부분, 이 순위 부분도 봤다고 생각하고 A씨는 가족으로 임신한 아내와 홀어머니가 있다. 그는 유언 없이 사망했다. 이때 상속 순위는 1순위 태아 그리고 1순위나 2순위가 있을 때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1, 2순위자가 없을 땐 단독 상속인이 되는데 태아는 자식, 직계비속 1순위로 생각하니까 1순위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에게는 토지와 예금이 있었는데 토지는 부동산이죠. 예금이 있었는데 죽기 5년 전에 당시의 시세에 따라 토지를 아내에게 증여하여 아내가 증여세를 납부를 했겠죠. 근데 10년이 안 흘렀기 때문에 이 증여한 재산은 사실은 상속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속세율로 다시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 주의할 점이 증여할 당시의 땅값을 적용해서 수정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5년 후에 죽을 당시의 땅값까지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다 지어보면은 죽기 전이라고 하지 맙시다. 사망 전 부동산 증여가 1번 곱하기 1번 2번 증여 당시 부동산 가격 그리고 증여세율 이 1번과 2번을 곱해주는 건데요. 만약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을 했다면 이 1번과 2번이 어떻게 바뀌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에 포함해 상속세율로 수정한 이 1번과 2번을 곱해주는 걸로 수정을 해서 다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액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2번에 대해서 토지와 예금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겠군이라는 말로 낚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율은 상속세로 같아지나 토지의 경우 과거 증여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만 상속세율로 바꿔가지고 예금은 이제 받는 거니까 예금과 토지에 같은 상속세율로 부과하되 부동산은 5년 전 증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이거에서 다 낚였어요. 10명 중에 4~5명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자, 그리고 민법에 따라 A씨 아내가 태아와 공동상속인이 되겠고 방금 전에 설명했죠. A씨 아내가 이미 증여받은 토지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죠. 이거는 묶여있는 말입니다. A씨 아내가 임신한 상황이 아니라면 홀어머니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이순위는 부모, 조부모, 2순위가 직계 존속입니다. 그리고 1, 2순위자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죠.
태아가 없는 경우라면은 홀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겠죠. A씨의 5번 A씨의 아내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현재의 시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군. 맞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애가 얘랑 얘인 건데 얘만 결국 같은 주제로 같은 주제로 낸 선지가 2번, 3번, 5번이 같은 주제로 선지를 냈고 그 다음에 1번과 4번이 같은 주제로 선지를 냈죠. 1번과 4번은 상속권, 2, 3, 5번은 세율이나 이런 거 계산. 그런데 이 세 문제 중에서, 세 선지 중에서 2, 3, 5 중에서 2번만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인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은 자주 다시 풀어보세요. 논리적인 사고 자체에서 단어에 압도됐던지 어쨌든 간에 이 짧은 보기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 과정에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4차원의 그런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 부분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풀어주고 재생 아닌데 다시 생각하고 그걸 계속 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교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